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입니다. 21년 6월 둘째 주 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의 원픽 기사로는요.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사면 조합원 못 된다. 네, 지난 6월 9일이었죠. 서울시와 국토부 간담회에서 주택정책협력 간담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전진단 통과가 되면 재건축을 조합원 양도주의를 금지하는 그걸 올 9월까지 마련하겠다는 지금 논의가 되고 올 9월까지 이 정책을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해서 그것에 대한 지침을 내놓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시장은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강한 규제인 것 같아요. 지금 여지껏은 안전진단 통과가 아니라 조합 설립일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됐죠. 그것을 안전진단 때까지로 더 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장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음에 기사에 또 한번 이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6월 7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공급 갈증에 전세난까지. 수도권 집값 벌써 7% 껑충. 네. 한국부동산원이 수도권 아파트 올해 들어서 5개월 연속 1% 이상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과천청사 용지 공급 얼마 전에 아시죠?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 이제 택지 공급이 무산됐죠.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지금 전세가 폭등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주택 공급에 대한 갈증 그리고 전세난에 지친 주택 수요가 현재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공급에 너무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이따가 다룰 기사에도 나오지만 분양하는 단지가 너무 없어요. 지난주 기사나 지지난주 기사에도 이 부분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허그 그런 부분들 기사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고요. 지금 이러한 제도가 지금 현재 공급의 물량을 천저하게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에 의한 지금 집값의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월 7일자 기사입니다. 10억 로또 원베일리 17일 청약. 여러분들 많이들 지금 관심 청약 통장 갖고 계신 분들은 원베일리 넣어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신반포 3차하고 경남 재건축 반포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자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베일리 많은 세대가 일반 분양 나오지 않아요. 총 2,990가구 중에 200여 가구만 일반 분양이 나오지만 청약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넣어 보셨으면 합니다. 분양가는 현재 지금 3.3제곱미터 우리 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당 평균 5,653만 원으로 최고 분양가가 5,900만 원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인근 시세 이미 1억 넘었죠. 반포 1억이 넘어서 당첨만 되면 그냥 제일 작은 평형도 10억의 시세 차익을 부를 수 있다. 저는 이 청약 제도가 조금 수정이 언젠가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로또라는 말이 자꾸 붙잖아요. 이건 뭐냐면 제도가 완벽하지 못할 때 어떤 투기나 이런 어떤 과열된 현상, 도박과도 같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청약의 점수를 따서 그것에서 뽑기 잘하는 사람이 지금은 대한민국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무조건 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풀면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분명히 맞는데 이 부분을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는 묶어도 돼. 시세하고의 차익을 그렇게 갭을 많이 둠으로써 당첨이 되면 그냥 시세 차익을 앉아서 10억을 벌 수 있게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서는 오히려 브랜드 아파트 분양 대전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분양이 없고요. 반대로 지방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곳에서는 오히려 건설사들이 분양한 곳 물량이 없다 보니까 지방에서 많은 분양이 있다라는 좀 다소 상반된 기사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6월 8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경제에서도 원베일리 한번 언급했죠. 10억 차익 현금 부자만 청약 가능. 이번 주 기사 말미에 아마 큰 요게 3년 의무 거주가 없다라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게 사실은 워낙 제도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아시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질의를 해서 결국은 이게 3년 의무 거주가 없다라는 것. 전세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이 69점 넘어야 당첨이 기대될 것 같다. 그리고 9억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 안 된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은 사실인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2,990가구 중에서 일반 분양 224세대입니다. 그것도 다 소형평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6월 25일 날 당첨자 발표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청약 점수 되시는 분들은 꼭 추첨에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월 8일자 한국경제기사입니다. 서울시 수도권 아파트 경매 후끈 감정가 웃도는 가격에 이딴 낙찰. 경매를 좀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이 또 요즘은 경매 워낙 그 진입장벽도 낮고 그에 대한 서적도 많아요. 그래서 경매를 많이들 공부하시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많이 관심도 갖고 계신데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이 되는 때는 어떨 때일까요? 주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경매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보면 과거에 감정가가 낮았을 때, 즉 그 예전에 한 1, 2년 전보다 지금 현재 지가가 상승이 됐다든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감정가의 괴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감정가보다는 무조건 현재 시세는 높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게 통용이 되다 보면 경매가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향후 부동산이 상승될 것 같다. 요거를 볼 때도 경매가 후끈하긴 하지만 이것이 꼭 직결되는 원인은 아닙니다. 요러한 팩트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또 각종 규제처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을 때 경매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매로만 취득이 가능한 물건 어떤 거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 내에 있는 물건들 그런 것은 경매로만 취득하시는 것이 경매로는 취득이 더 용이하십니다. 왜냐하면 경매 자체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매로서 많은 부분들 그렇게 투자가 들어오거든요. 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 하락의 사이클 때는 어떤 신호가 나올까요? 경매 시장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감정가에 못 미치는 낙찰가로 유찰이 되고 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유찰 수가 많은 물건이 증가한다. 그래서 경매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의 향후 그 전망도 같이 읽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월 8일자 매일경제기사입니다. 전월세 가계약 시 한 달 이내 신고해야. 예, 올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이제 세부 시행됐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기사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는 1년간 유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부 지침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 주요 내용이 정해진 채로 가계약금이 건네졌다면 그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이거는 여러분들 이 민법의 계약의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계약은 사실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즉 그러니까 서류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두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구두로 양 당사자 간의 의견이 합치하면 그것을 계약으로 보는 우리 민법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이 들어갔더라도 그 내용이 정해지고 당사자가 정해졌다면 이것은 계약이 된 거다. 즉 전월세 신고제도 이러한 그 가계약이 들어간 날부터 30일로 해라라는 것이 지금 지침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계약금이 갔을 때 이거는 그냥 가계약이니까 계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있으신데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지하시려면 매수인인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되고 매도인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셔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6월 8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양도차익 5억 넘으면 1주택자 세금 더 낸다. 이번 주 기사에 상당히 많이 나온 그 양도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기사였어요. 그래서 여당이 이제 주택의 양도세 개편 방안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뭔가 지금 최대한 그 어떤 정책에서 많은 부분 실패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여론을 좀 무마시키고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 시점 기준 주택의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그러니까 상향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죠? 세수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에 비례해서 또 깎겠다. 약간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을 높여주는 대신 특별 공제 그 비율은 금액에 따라서 낮추겠다. 그래서 5억 이하로는 현행의 80%를 다 해주지만 5억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80%가 아닌 70%, 60%, 50%까지 줄이겠다라는 것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가 돼야 좀 결과가 좀 더 뚜렷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입법이 발의됐거나 아니면 그게 통과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경제 6월 9일자 기사에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 시세 차익 10억 넘으면 10년 거주에도 양도세 2배로. 이 2배라는 뜻은 사실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억이 넘으면 왜 2배인가 라는 거를 좀 기사를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양도차익 5억 이하는 장특공제의 최대 80%로, 즉 20%에 대해서만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억 이하는 20%를 내겠죠. 근데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10억 초과 20억 이하는 최대 60%, 그러니까 즉 40%를 내라. 그래서 20%만 내는 거에서 40%를 내게 되니까 40%에 대한 거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2배가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특공제 비율을 80%에서 70%, 60%, 50%까지 구간별로 5억 초 미만일 때는 이렇게 해주고, 5억 초과, 그 다음에 5억 이하죠. 죄송합니다. 5억 이하, 그리고 5억 초과 10억 이하는 70%, 10억 초과 20억 이하는 60%, 그 다음에 20억 초과는 최대 50%까지로 장특공제의 공제율을 떨어뜨리겠다. 즉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장기 보유 혜택까지 줄이겠다는 여당 양도세 완화, 당내 반발 무말 노린 듯. 그러니까 양도세만 완화해준다 그러면 지금 여당 내에서는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보유 혜택을 줄이는 걸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한다. 즉 두 가지를 좀 같이 쓰는 건데, 컨텐츠가 어떤 정책을 쓸 때 두 가지를 같이 쓰면 좀 상반된 효과를 같이 보면 어느 게 어느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다음은 6월 10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안전진단 후 재건축 10년 넘게 걸리는데 집주인 팔지 말란 거냐. 예, 금주 터픽 기사에 저희가 비슷한 기사를 실었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앞부분에서 좀 설명을 짧게 드렸는데,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 시기를 올 9월까지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개정을 해서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날짜를 지정하고, 재개발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날짜를 지정하는 날짜로부터 이제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된다. 즉 지금의 현행보다 더 앞당겨서 조합원 지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재건축에 대한 어떤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읽혀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나올지, 거꾸로 매물 잠김이라든지 오히려 뭔가 또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손바뀜이 안 되면서 오랫동안 가게 되면 오히려 더 높은 금액에 팔려고 하는, 기회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더 높은 금액까지 버티겠죠. 그래서 그러한 또 뭔가 부작용을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에 대한 또 보다 전문가의 그런 의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11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예, 전세 불안 확산, 서울 102주째 상승 랠리. 예,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세는 그동안 급등 피로감과 계절적 비수기 등 영향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정비사업 이주, 어디 쪽이죠? 반포 쪽입니다. 지금 3,000세대 이상이 정비사업 등으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주변에 그런 전세가라든지 매매가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폭이 강남 반포 쪽에서부터 불어오고 있는 지금 상승폭이 조금은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동산원의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6월 11일자 기사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간담회에서 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 여기 실코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잠실 5단지나 여의도 시범 이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재건축 단지 9월 이후 거래 막힌다. 즉 9월 이후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예외적 지위 양도 규제가 뭘까요? 조합 설립 이후 3년간 시행인가 미신청됐거나,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이후 3년간 미착공했거나,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이 설립 이후 2년간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하면 양도를 허용해 왔는데, 이러한 것을 9월 이후에는 토지거래 허가제 묶인 지역은 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겠다. 즉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혹은 해외 이주, 상속 등 개인적인 이유만 예외적으로 팔 수 있게 만들겠다. 즉 매물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막음으로써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금액적으로 상승이 되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려는, 즉 매물을 없게 만들어 버리면 금액이 상승이 되지 않습니다. 즉 팔지 못하니까 이 건물이 다 완공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2년 의무 거주죠.
3년으로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3년 의무 거주 요것이 적용되는 그런 단지들이 나오면 새 아파트가, 그러니까 안전진단부터 새 아파트가 완공되고 3년 뒤까지 매매가 한 10년간, 최소 10년간 묶이게 됩니다. 이 결과는 제가 볼 때 많은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의 왜곡의 가격 현상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다음은 6월 11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특별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위 2% 종부세 밀어붙이기, 공제 9억, 11억 고심. 이 11억이 또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갑자기 몰라서 저도 이 기사를 꼼꼼히 봤어요. 그랬더니 상위 2%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볼 때 공시지가가 약 11억 원대래요. 그러니까 상위 2%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더 걷고 상위 2% 미만은 일괄 면제해 주겠다라는 또 타협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편가르기의 좀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세 현행 거 좀 보여드릴게요. 3억 원 이하는 0.6% 해서 쭉 올라가면서 3%까지 0.6, 0.8, 1.2, 1.6, 2.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3주택자는 여기에 누진 0.4%씩이 더 붙고 1%, 그렇게 1.2%까지 약간 그 3%까지 지금 그 추가적인 징벌적인 지금 과산세가 붙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그 세율에 관계없이요, 11억까지는 그냥 전부 일괄 면제를 해주고 11억 이상에는 현행에 지금 9억으로 할지 11억으로 할지 해서 종부세를 감해주겠다. 또 다른 어떤, 제가 볼 때는 그 11억의 이하의 표를 그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좀 보이지 않는데, 과연 그러면 10억이 넘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를 아무래도 이제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런 누진적인 거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고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정책이나 이런 거 외적으로 조금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는 상식적인 문제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죠. 저희가 이제 이 철길에 따라서 앞으로 이 부동산의 또 입지가 다르게 평가될 겁니다. 그래서 A노선 운정에서 동탄까지, 그다음 B노선 송도에서 마석까지, C노선 덕정에서 수원까지, D노선 요거 좀 현재 말이 많아요.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인데 조금 더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GTX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철도망에서 다른 어떠한 또 입지 분석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GTX에 따른 또 다른 부동산의 어떤 그 가격 추이도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것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많은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광역 철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로망 계획 이런 것들 그 KDI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 다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틈틈이 또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 부동산 가치에서도 그런 GTX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칼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6월 11일자 한국경제기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삼성, 대치, 청담, 잠실. 예, 작년 6월 17일 대책에 묶인 지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올해 어디가 묶였죠? 압구정, 목동, 여의도. 이렇게 해서 묶였는데, 요 지역이 올해 다시 1년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18제곱,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를 18제곱미터 갖고 있는 이상, 상업지역인 경우는 2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요 18제곱이면 사실 5평이 조금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는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주택의 토지인 경우 2년간 실거주 하셔야 되고 매매나 임대가 금지가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지키셔야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강한 처벌을 받게 돼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도 꼭 꼼꼼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월 11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시세 차이 클수록 공제율 축소에 양도세 더 부과한다니. 아까 말씀드린 헤드라인 기사나 뭐 이런 거 말씀드린 거죠.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부동산 세제 만드나.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동산 세제가 막 바뀌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사실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의도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금이 너무 누더기가 되는 것은 정말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있는데 그 세제를 중간에 바꾸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과거의 투자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정책적으로
조금은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이 제도는 바뀌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제도에 들어가야지. 뭐 표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갑자기 그러니까 제도를 바꾼다. 그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따른 계획에 유왕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마치 교육부에서 정책 바꿀 때마다 그 입시안 바꿀 때마다 학생들 공부하는 방법 막 바뀌고 학원 바뀌었던 것처럼 뭔가 무슨 그 정책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거에 우왕좌왕하게 만들어서는 정책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제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반영해서 향후 장기간 몇 년간은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도 조금은 공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도 막 세금과 정책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들 많이 촉각을 두시고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에서도 요 세금과 정책 그리고 각종 이슈에 대한 부분들 매주 단위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는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알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